진짜 없어요. 없네. 예, 10경기 넘기는 선수도 나가토모 포함해도 10경기 넘는 선수가 하나, 둘, 셋. 3명이네. 예. 야, 이 팀에 지면 이거 진짜 사퇴하자. 아, 이거 진짜 사퇴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것도 우리나라 홈에서 하는데? 이제 동아시안컵이 우리 용인 그리고 수원인가요? 두 군데서 이제 시작을 하게 됩니다. 예. 저희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죠. 저희 달순에 그리고 투토 최고의 에이스 2명. 가만히 있으면 안 될까요? 이 정말 어마어마한 국가대표 경기를 앞두고 동아시안컵 2원 얼마나 대단합니까? 예. 저희가 자 프리뷰 저희가 대회 한번 해보겠습니다. 동아시안컵 자 일단 저희가 남자 대표팀 중심으로 한번 얘기를 할게요. 예. 자 이번에 이제 남자 여자가 다 있긴 있는데 남자 중심으로 한번 말씀드리면 자 이제 월요일 저녁 8시에 중국 예. 중국과 저희 경기를 합니다. 용인 미르 스타디움 다 용인이에요. 예.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경기 11일 금요일 저녁 8시 홍콩. 예. 홍콩 저 경기가 제일 어려울 것 같지 않습니까? 전력 노출이 안 돼 있어 홍콩. 근데 홍콩이 가장 최정예로 나오긴 합니다. 아 그래요? 예, 가장 최정예요. 뒤에 한번 얘기합시다. 예. 그리고 사실은 뭐 이제 요거지 한일전. 예. 저거 지면 홍명 감독 잘린다는 얘기가 있는데 맞습니까? 금시초문입니다. 예, 어디서 아니면 정몽규 회장 물러난다는 소리가 있는데 저거 지면 전혀 금시초문입니다. 한일전 지면 물러난다는 소리가 있는데 절대 안 물러나요. 정 회장님은 적어도 왜요? 그렇게 물러났을 거면 사선 안 나왔죠. 절대 안 물러나요. 무슨 일이 있어도 안 물러납니다. 네 일단 저희가 경기 하기도 전에 약간 좀 기분이 말이죠 좀 싸한 건 말이죠. 경기 시간 한번 보십시오. 일본 경기 7월 15일 화요일 저녁 7시 24분입니다. 예. 왜 싸하냐면 저 24분 7시 아니 20분이면 20분 15분이면 이거지 24분 요거 일본에 맞춰준 거죠. 예, 그렇죠. 일본이 광고 때문에 항상 방송할 때마다 일본 대표팀 경기가 항상 저렇게 시작해요. 자기네들 월드컵 예선 홈 경기 할 때도 저렇게 하거든요. 일본 테레비가 일본 네. 테레비죠. 그러니까요. 테레비라고 해야 되겠지. 네. 일본 테레비가 광고 때문에 저렇게 한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그걸 맞춰줬답니다. 그래서 일본 경기들은 싹 다 24분이에요. 네. 일본 경기들은 이번에. 그래서 어쨌든 경기 전부터 약간 찝찝하긴 한데 그랬다. 자 그래서 이제 역대 우승팀 보면 우리나라도 많이 우승했네. 그죠? 23년, 28년, 15년, 17년, 최다 19년. 우승입니다. 일본은 2번, 우리가 5번, 중국 2번.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대회는 우리나라에서 열리게 되는 거고요. 네. 그러면 이제 관심 있는 누구누구 뛰는지 선수들 한번 보죠. 약간의 변화가 있어요. 주민규 선수가 추가 발탁됐어요. 예. 그죠? 왜냐하면 처음에는 23명으로 발표됐다가 예. 더워. 습해. 그 다음에 대충 한 일주일에서 한 열흘 정도 사이에 3경기를 치러야 돼. 우리 좀 사람 좀 늘려주세요. 그래서 23명에서 26명으로 전체 혜택이 늘어나면서 네. 선수들이 좀 포함됐는데 예. 자 그러면 이게 그러니까 뽑는 게 딱히 그 숫자가 정해져 있는 건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홍콩 같은 경우는 28명을 뽑기도 하고. 그래요? 예. 대회 그것도- 이게 약간 좀 이게 예. 뭐라 그러지? 좋게 얘기하면 탈력적이고 그건 아니어서 아무래도. 좋게 얘기하면 탈력적이고 나쁘게 얘기하면 이게 좀 막 그냥 대충해요 느낌이. 예. 자 그래서 여기 우리 한번 쭉 말씀드릴게요. 공격수 오세훈, 이호재, 주민규. 미드필더 강상윤, 김봉수, 김진규, 나상호, 모재현, 문선민, 이동경, 서민우, 박진섭, 이승원, 전진우. 수비수 김문환, 김주성, 김태현은 둘입니다. 예? 전북현대의 그렇죠. 풀백과 가시마의 센터백. 공격에도 붙여서 넣었네요. 네, 박승욱, 변준수, 서명관, 이태석, 조현택. 그다음에 골키퍼 김동헌, 이창근, 조현우. 어떻습니까? K리그와 J리그에서 뛰는 선수들이에요, 전부. 네. 테스트 성격이 강하죠. 테스트. 예, 어떤 아무래도 테스트? 새로운 선수들 발굴 쪽에 조금 더. 음. 예, 그래서 우리가 확고하게 자리 잡지 못한 이제 백업 자원들 같은 경우 좀 그거 옥석 가리기에 가까운 포진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이런 거잖아요. 우리 이제 내년에 있는 북중미 월드컵 본선지 좀 확정 지었어요. 네. 그리고 이제 대회가 앞으로 1년도 안 남았다고 봐야 되겠죠? 네. 그렇죠? 그러면 이제는 사실 웬만한 자리에 일진들은 어느 정도 굳어져 있어. 예, 굳어져 있죠. 홍명보 감독은 적어도 굳어져 있어요. 그래서 그동안 변화가 거의 없었거든요. 선발 라인업 같은 경우는. 그렇죠. 선발 라인업은 크게 변화가 없었기 때문에 근데 이제 백업들을 조금 테스트를 했어야 됐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새로운 얼굴들을 안 뽑았던 건 아니에요. 홍명보 감독이 항상 그 대표팀 명단 뽑을 때마다 깜짝 얼굴들이 있긴 했거든요. 근데 그걸 제대로 활용해보진 못했어요. 왜냐하면 우리 쫓겼거든. 예. 마지막까지 이거 본선 어떻게 바로 가는 거 아니면 4차례 밀리는 거야 막 이런 무승부가 너무 많다 보니까 계속 일진들 손흥민을 포함해서 일진들을 갈았었거든. 예. 그러니까 지금 그동안은 평가를 못 해봤기 때문에 일진들은 어느 정도 굳어져 있는 상황에서
이번에 국내파 중심으로 꾸린 이 명단에서 야 그러면 두 번째, 세 번째 옵션들을 찾아야 그렇죠. 됩니다. 예, 딱 그거예요. 그거를 테스트를 이번 기회에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 여기서는 뭐 특별히 어떤 전술적인 테스트는 크지 않아요. 그래서 네. 선수들의 개개인들의 능력을 좀 보는 게 좀 클 겁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 누가 뽑히지 이 선수들 중에? 저는 엄밀히 얘기하면 여기에 절반도 내년 북중미 가기 어려워요. 그렇죠. 좀 냉정하게 얘기하자면 한 3분의 1 네. 혹은 그보다 조금 안 되게도 갈 수 있어요. 예. 사실 그러니까 우리가 공격진은 거의 2선까지는 거의 확정적에 가까워요. 요게 거의 이 선수들은 북중미 월드컵 간다. 네. 라고 하는 선수들입니다. 뭐 그냥 우리의 바람이 아니고 홍명보 감독이 그동안 써왔던 거를 보면은 그러면 이렇게는 무조건 갈 것 같다라는 거죠. 그렇죠. 예. 자, 그래서 최전방에 오세훈, 오현규도 뭐 계속 뽑히는 선수들. 네. 사실 최근에 주민규가 좀 안 뽑혔었어요. 그렇죠. 이번에도 추가 발탁된 거고. 이선은 들어갈 선수가 없어. 그러니까 공간이 없어, 공간이. 네. 왜냐하면 손흥민, 황희찬. 뭐 황희찬이 아무리 뭐 폼이 좀 그랬다고 하더라도 그 네. 월드컵 경험에서 못 뺄 수가 없잖아. 예. 손흥민, 황희찬, 이재성, 배준호도 은근히 나올 때마다 그 잘했으니까. 임팩트가 있어요. 예. 그리고 이제 이강인 뭐 오른쪽에. 예. 그리고 그 외에도 유럽파들이 적이 많아요. 아, 맞아요. 그러니까 예, 양현준도 있고 엄지성도 있고 양민혁도 있고 너무 많아요, 저기는. 자, 그리고 이제 그래서 이선은 워낙 많아가지고 비집고 들어갈 공간이 별로 없는데 3선이 문제입니다. 예. 박용우, 황인범. 예. 근데 황인범 선수는 저희 언터처블인데 네. 박용우 선수는 라인의 간격이나 이런 걸 조절해서 쓰고는 있는데 네. 지금 많은 분들도 그렇죠. 저기 위치에 좀 한두 명 더 예.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이 고민을 하니까. 예. 그래서 우리가 바라서 넣은 게 아니라 홍명보 감독이 그동안 박용우를 가장 많이 활용한 선수예요. 엄청 활용을 했죠. 예. 자, 그래서 저 3선 위치에 선수가 좀 필요해서 이번에 거기 위치 봐야 되고요. 수비도 사실 조금 더 찾아봐야 돼. 예. 그러니까 뭐 김민재, 조유민은 요거는 좀 굳어지는 것 같아요. 예, 이건 센터백은. 굳어지고 있고요. 골키퍼 조현우도 좀 굳어졌어요. 예. 일지는. 그렇죠. 근데 여전히 이태석의 왼쪽. 나 여기 좀 불안하다고 봅니다. 현재로서. 뭐 어쨌건 현재로서는 홍명보 감독이 이태석을 중용하고 있죠. 사실 원래는 이명재 선수였었잖아요. 부임하고 초기에는. 근데 이명재 선수가 버밍엄 가면서 출전 기회를 얻지 못하면서 이태석한테 그 자리가 넘어간 상태긴 하죠. 그리고 서령우는 제가 봐서는 뭐 좌우를 다 설 수 있고 유럽에 네. 찌베지다에서 뛰고 있기 때문에 서령우는 저 한 자리 간다고 봅니다. 네. 골키퍼도 뭐 조현우 선수가 가는데. 자, 그러면 이렇게 다 보셨을 때 대체적으로는 이선은 확실히 추가적으로 들어가기가 되게 어렵겠구나. 저기는 들어가더라도 또 다른 유럽파가 들어갈 가능성이 높아 보이긴 해요. 예를 들면 양민혁. 예. 예를 들면. 예, 그렇죠. 성장을 해서 1년 뒤니까. 예. 물론 뭐 전진우 선수가 너무 좋은 모습 보여줘가지고 전진우한테도 기회가 나올 수는 있긴 하겠지만은. 예. 왜냐면 유럽파들이 꽤 저기 못 들어가 있어요. 예. 그러니까요. 양현준도 없잖아. 예.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렇고 근데 대체적으로 2선은 그래서 아마 경쟁을 비집고 들어가기 쉽지 않다. 그러면 이제 3선하고 수비의 좌우 풀백이나 센터백의 백업 네. 위치.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우리 전체 명단 보여주세요. 공격수 중에 오세훈 아까 뭐 한 자리 들어간다고 봤고 주민규는 전 좀 어려울 거라고 봐요. 저도 이제는 조금 밀려난 것 같아 보이긴 해요. 그런데다가 월드컵 네. 1년 뒤라고 하는 걸 생각하면 그러니까요. 나이가 그리고 홍명보 감독도 이제 마지막 그 A매치 기간 때 그때 인터뷰에서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손흥민을 톱으로 쓸 수도 있다. 예, 그런 그렇지. 얘기를 했다는 거는 그냥 오세훈, 오현규의 손흥민 선수가 플랜 그러니까 그렇죠. 뒤로 활용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있긴 해요. 그래서 이호재 선수도 테스트 하려고 부르긴 했지만 이호재 주민규 선수는 좀 험난할 겁니다. 예. 자, 그러면 미드필더에서 가장 눈에 띄는 거는 뭐 전준우 선수는 이번에야 뭐 또 활약을 하겠지만 네. 전준우 선수는 아까 그겁니다. 2선이 너무 좋은 선수들이 많아. 네. 여기서 우리가 3선 쪽 봅시다. 3선은 저는 박진석 전북. 네. 이번에 이제 대전으로 이적한 김봉수. 네, 그렇죠. 예. 요 두 선수. 물론 전북의 강상현 저는 굉장히 좋게 보는 저도 선수인데. 강상윤 선수 굉장히 좋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강상윤 선수 같은 경우는 스타일적인 부분에서는 결국 황인범 선수랑의 경쟁에 가깝거든요. 그렇죠. 예, 그런 점들을 고려를 한다면은 솔직히 말하면 우리한테 지금 가장 어쨌건 간에 약점인 포지션이라고 한다면은 황인범 선수의 파트너 자리예요. 그 파트너 자리를 그래도 어쨌건 월드컵 본선에서는 조금은 수비적으로 보조해 줄 수 있는 선수를 고려한다면은 그러면 박진섭이나 김봉수 이런 선수들이 거론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권혁규 선수도 있지만 사실 권혁규 선수 유럽 가서 너무 힘든 시간을 보내서 네. 이제 여기 좀 들어오기는 어려울 거라고 보고요. 네. 그래서 사실 나 이름도 가물가물하냐? 그 독일에. 이게 카스트로프. 카스트로프도 이름 나왔던 것도 저 위치가 좀 불안해서 계속 나온 거거든. 네, 근데 카스트로프도 엄밀히 따지면은 황인범 선수 맞아. 쪽에 가깝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사실은 저희가 그 3선이나 수미 쪽에 고민이 있다면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는 박진섭, 김봉수 다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래도 된다. 2선은 지금 워낙 차이 있으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김봉수 되게 좋게 봅니다.
저 선수는 때에 따라서는 센터백까지도 보고요. 그다음에 뭐 수미도 가능하고 조금 중미도 가능하고 되게 다채롭게 쓸 수 있어요. 박진섭도 역시 수미와 센터백을 다 같이 보죠. 네. 그리고 김진규 선수가 이번에 어떤 모습 보여주느냐도 관건이라고 보입니다. 지난 A매치 때 너무 좋았잖아요. 예, 김진규 선수가. 그래서 이제 특히 김진규 황인범을 섰을 때도 괜찮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다 뭐 전북에서도 좋은 모습 보여주고 그래서 그렇지. 예, 김진규 선수가 지금은 특히나 황인범이 없기 때문에 김진규가 도리어 어떻게 보면은 중원에서의 메인 플랜이 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보조자 역할을 이제 김봉수가 하냐 박진섭이 하냐 이거일 거기 때문에 예, 자, 그렇습니다. 지금 서민은 어떠냐고 하는데 좋은 선수죠. 전 서민은 피지컬도 주고 좋은 선수라 보는데 그다음에 전술적으로도 위치도 다양하게 놓을 수도 있고 근데 김봉수 박진섭 선수가 있어서 예. 조금 그들에 비해서 밀린다고 봅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어쨌건 예, 저도 동의를 합니다. 네. 뭐에 동의하냐면요. 박 의원님이 김봉수 너무 좋게 본다 막 이러면서 막 얘기를 하는 순간 김봉수의 미래가 갑자기 걱정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예. 김봉 선수 달수 묻었다 이런 얘기도 하시고요. 이선이 얼마나 저 고통스러운 위치냐면 이동경 선수가 진짜 K리그에서 씹어먹을 때가 있는데 이동경 선수도 좀 뛰기가 어려울 정도예요. 예. 예, 그래서 그 위치는 제가 봐서 지금으로서는 김봉수, 박진섭 예. 이 정도가 좀 거론되지 않을까. 강상윤 선수는 진짜 지금처럼만 멋지게 성장해달라. 저도 강상윤 선수에 대한 기대가 커요. 이 선수가 그가 워낙 그 20세 이하 월드컵에서도 잘했었고 해가지고. 자, 그리고 이제 이승우 선수를 왜 안 쓰냐라고 하는데 저기 K리그를 쭉 보셨으면 이승우 선수는 지금 쓸 수 있는 상은 아닙니다. 대표팀에서. 전북에서도 아직 메인으로 못 뛰고 있는데 이승우 선수 지금은 대표팀에 들어올 수 있는 공간이 없다. 특히나 이선이면 더더욱 없습니다. 자, 수비 쪽. 우리 아까 수비 쪽은 센터백이 약간 백업, 좌우 풀백 이런 데였는데 어때요? 저는 기본적으로 좌우 풀백 백업들 테스트가 더 중요해 보이긴 합니다. 아, 좌우 기본적으로는. 풀백. 그래서 저는 이번 그 동아시안컵 때는 이태석 선수보다는 조현택이라던가 이런 선수들을 테스트하는 게 맞지 않나. 개인적으로는. 왜냐면 이태석 선수는 거의 홍명보 감독은 주전으로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아, 근데 조금 약한데. 예, 좀 아, 약하긴 약해. 해요. 예, 그래도. 아, 왼쪽 좀 약해. 예. 아, 김문환 선수가 좀 더 옛날 막 올라오면 서령으로 왼쪽으로 돌리고 김문환 오른쪽 쓰고. 그런 것도 방법이긴 하죠. 근데 김문환 선수도 어쨌건 홍명보 감독이 그동안 안 썼기 때문에 예, 좀 그런 부분이 있고 저는 센터백은 지난 A매치 때 워낙 김주성, 이한범이 좋았었기 때문에 차라리 미래적인 관점에서 보더라도 이 둘을 그냥 백업으로 데리고 가는 게 더 낫지 않나라는 생각도 했어요. 개인적으로는. 아, 이한범도 지금 유럽파라 없구나. 그렇죠. 없죠. 여기. 예, 이한범이 그래서 없는데 저는 지난 A매치 때 그 둘 되게 좋았어요. 되게 좋았어가지고 그냥 김민재하고 조유민 밑에 이한범하고 김주성으로 가는 게 미래적인 관점에서도 낫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했습니다. 뭐 서명관 선수는 계속 주목하고 있는 센터백이고 변준수는 광주 경기 많이 보시는 분들은 이 선수가 어떤 빌드업이라든지 아니 볼을 직접 끌고 올라가는 오버랩 센터백인데 기가 막힌 장면들이 있어요. 네. 그래서 좋은 자원들인데 아마 제가 봐서 홍명보 감독 스타일은 아닐 것 같아. 예. 느낌이 스타일적으로. 그리고 박승욱 선수는 저는 사실 그 나중에 엔트리 할 때 수비 쪽에 한 명 데려가면 박승욱은 수비 쪽 아무 데나 맡겨도 돼요. 네, 멀티가 되니까 오른쪽 그래서 백, 센터 백 혹은 예. 가끔씩 왼쪽도 가능합니다. 예. 월드컵은 어떤 일이 발생할지 맞아요. 모르기 때문에 그럴 때는 저런 선수 하면 데려가면 너무 좋죠. 한 명 데려가야죠 무조건. 뭐 골키퍼는 제가 봐서는 뭐 크게 조현우 선수가 워낙 강하기 때문에 저는 그렇기 때문에 이번 동아시아컵 때는 김동원과 이제 이창근을 돌아가면서 활용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조현우는 무조건 주전으로 갈 거잖아요. 무조건, 갈 거기 무조건. 때문에 그리고 이제 9월 A매치 기간부터는 어느 정도 이제 주전 고르기도 또 해야 되거든요. 그렇지. 강팀 상대로 어느 정도 통할 맞아. 수 있느냐 또 테스트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아니면은 저 둘 활용할 시간이 없어요. 김승현 선수는 부상에서 복귀했다가 또 부상당하고 막 이래가지고 계속 지금 좀 안 좋은 상황인 것 같더라고요. 자,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전체적으로 상을 좀 봤습니다. 그래서 이거 그냥 훅 훑어왔네. 좋습니다. 대한민국의 상황은 좀 이런 상황이고 그래서 일진들이 어느 정도 굳어져 있는 상황에서 나머지 부족 포지션 중에 이 선수들이 얼마나 들어오느냐 경쟁에서 이거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일본은 여러분들 이게 일단 눈에 띄는 거 나카토모 네, 나가토모 인테르의 부주장까지 했던 예. 몇 살이야? 38살 지금 왜 데려오는 거야? 예우 차원인 거겠죠? 옛날 저 브라질의 그 누지 풀백 마르셀로? 마르셀로도 보면 나중에 그냥 막 이런 데 막 나오고 그랬잖아. 네. 나 약간 그런 느낌이 들어. 네. 어르신 한 명 데려오는. 네, 어쨌건 일본의 특징은 전원 국내파에
또 하나의 특징이 우라와 레즈를 단 한 명도 뽑지 않았어요. 안 왜 그러죠? 뽑는다고 우라와 레즈를 왜 한 명도 안 뽑았죠? 전부 다 J리그 반대? 우라와 레즈를 안 뽑는다고 했는데 진짜 안 뽑아가지고 놀랬거든요. 우라가 못한다고 하는데? 네. 못해서? 그래도 뭐. 어쨌건 화들짝 놀랬다라고 얘기들을 하긴 했습니다. 우라와 친구들은 이번에 클럽 월드컵 갔기 때문에 네. 굳이 이것까지 또 빼면은 선수들이 체력 부담감이 많으니까 거긴 빼주겠다. 네. 근데 조현우는 나오네요. 우리는 쉬는 거 홍명보 감독이 쉬는 골을 싫어해. 조현우는 나오네요. 쉬는 예. 골을 싫어해. 그리고 12명이 A매치 경험이 없는 선수를 뽑았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도 비슷해 일본도. 예. 일본은 사실 더 심하지. 유럽파가. 사실 유럽파로 두 팀 만들 수 있는 네. 팀이니까. 사실 일본은 그가 유럽파, 그 국내파 선수들이 대표팀에 뽑히는 경우가 적었거든요. 근데 그마저도 뽑힌 선수들 중에서 지금 이렇게 5명이 안 나온 건데 그 중에 2명은 이적이에요. 그 타카이 코타랑 토트넘으로 이제 이적하잖아요. 타카이 코타가. 그 스즈키 준노스케가 이번에 뽑힌다라고 했는데 코펜하겐 이적이 확정이 돼가지고 메디컬 테스트를 받으러 가야 된대요. 그래서 동아시아컵에 나오지 않는 거고요. 그래서 저 쿠마사카 코키가 지난 A매치 때 원래 뽑혔는데 훈련 도중에 십자인대가 파열됐어요. 어허. 그래서 부상으로 빠지는 거고, 그리고 이제 뭐 저렇게 타니코세이랑 이제 나카야마 유타 이 2명 제외하고는 나머지는 뽑았다. 예, 새로 뽑은 선수들이 많아요. 굉장히. 우리 지면 어떻게 된다고? 한일전? 우리 집은요? 화요일 7시 24분에 하는 우리 한일전 지면 어떻게 된다고? 홍명보 감독 경질됩니다. 어디서 약을 팔아요, 자꾸? 예? 왜 약을 팔아요, 자꾸? 정몽규 회장 사퇴합니다. 박 의원님이 그러니까 그냥 쭉 갈 것 같잖아요. 지더라도. 그런가요? 예. 나가토모 우리 저 A매치가 142경기야? 뭐 이렇게 많이 뛰었어? 나머지는 다 진짜 없어요. 없네. 예, 10경기 넘기는 선수도. 나가토모 포함해도 10경기 넘는 선수가 하나 둘 셋 3명이네. 예. 나가토모 포함해도. 나가톰 포함 3명이에요. 그러니까 예. 야, 이 팀의 짐은 이건 진짜 사퇴하자. 아, 이거 진짜 사퇴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것도 우리나라 홈에서 하는데? 근데 우리나라도 10경기 이상 뛴 선수가 이번에 뽑힌 선수들 중에서 5명이거든요? 우리도 적긴 해요. 아, 근데 우리가 2명 더 많네. 되게 재밌는 게 뭔지 알아요? 뭐요? 우리 이 5명의 A매치 다 합쳐도 나가토모한테 안 돼요. 나가토모가 쟤왜 없는 거야? 142경기여가지고 우리 조현우가 42경기로 가장 많거든요? 최광성님, 달수님 오래간만에 뵈니까 고맙습니다. 아니 그러면 여기 일본 나가토모 말고 저는 워낙 유명한 선수니까 누가 제일 우리도 야 이 선수는 조금 우리가 한번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선수 있어요? 일단 호소야마오 같은 경우가 대표팀에 10번. 예, 대표팀에 호소야 마오. 예, 자주 23살. 뽑히죠. 전에 올림픽 대표에도 나왔던 선수였잖아요. 가시와시 뛰고 있네. 우리랑 경기했었을 때. 여기 그 일본은 지금 18살짜리 제 사또. 예. 사또 얘기 많이 하던데. 예, 맞아요. 사토 유노스케 제가 요즘 굉장히 떠오르는 그 타카이 코타랑 얘 둘이 그러니까. 가장 그 최근에 A매치에 뽑혀가지고 데뷔까지 했었거든요. 네. 18살인데. 예, 그래서 그 둘에 대한 기대가 좀 큰 편이긴 하죠. 자, 좋습니다. 10번에 호소야 마오. 그다음에 21번에 사또. 얘 18, 얘한테, 야, 이렇게 하자. 그럼 사또, 18살짜리 둘이 실점하면, 그건 사퇴하자. 왜 자꾸 사퇴 못 시켜서 안달이에요. 나 지금 1년째 안 달랐잖아. 사퇴 못 시켜서. 내가 이 동아시아컵으로 사퇴시킬 거야, 내가 아주 그냥. 자, 일본은 이렇게 돼 있다. 이게 전원 국내파에, 예. 12명의 새로 A매치 경험 없는 선수에 어린 선수들도 포함되어 있다. 예. 근데 이렇게. 뭐 거의 뭐 매체들마다 3군이라고 표현들을 많이 하던데. 3군한테 지면 이거 진짜 이거 사퇴하자. 아니 근데 3군. 저는 3군이 아니라 4군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은 일본은 유럽파로 1, 2군이 그치, 되잖아요. 유럽파로 1, 2군이 돼. 예, 실제로. 그러니까 그렇지. 그래서 메인이 4군에 좀 가깝다라고 그거 진짜 보긴 아니 솔직히 이건 인정하자. 4군에 지는 건 진짜 사퇴하자. 우리도 2군이잖아요. 우리가 2군이 뭐야? 우리도 2군. 아, 우리 대표팀이. 예. 우리 2군이 상대 4군에게 지는 건 좀 그렇지 않아? 근데 사퇴 안 할 거예요. 여기 자신이 없어. 그냥 질러. 여기 달순애야. 괜찮아. 어차피 찍혀 있다고. 중국도 중국 이번에 특징이 뭐야? 특징이 뭐야? 중국도 이번에 좀 많이 빠졌어요. 근데 중국은 A매치가 뭐 꽤 있는데? 그래도 많이 빠진 편이에요. 주천재 있네, 주천재. 예, 추천자는 자책골 있긴 하는데. 하죠. 예, 근데 저기 어쨌건 지금 원래 주력들 중에 왕다레이 같은 경우는
주장이기도 하잖아요. 저기 빠졌네? 예, 거기 저기 빠진 골키퍼인데 선수들. 나는 지금 여기 명단을 봤어. 예, 그리고 타이어스 브라우닝 제 영국인데 그 그렇지. 예, 쟤도 빠졌고요. 제가 아마 에버튼 출신일 거야. 동네가. 예, 그 리레이도 풀백 주전이잖아요. 예, 빠졌고요. 왜 이렇게 예. 많이 빠졌어? 그 좀 많이 빠진 편이에요. 우레이는 나 우레이 봐야 되는데. 우레이 부상. 이 우레이는 계속 부상 중인 거고. 대륙의 손흥민. 예, 그리고 압두웨이리가 최근에 되게 그래도 잘한 편이었잖아요. 근데 압두웨이리도 빠졌더라고요. 압듀엘이 저 친구가 그 중국에서 저쪽이죠. 그 이렇게 저쪽 그 뭐라 동네가. 위구르 신장. 위구르 그치. 예, 신장지구 뭐 그쪽이죠. 이런데. 예. 페르난지뉴하고 알라는 저 브라질 귀화 선수들이고. 네, 그러니까 중국도 완전 주려고 나오는 건 아니에요. 물론 그래도 한국, 일본보다는 주력들이 나왔지만은 그래도 중국 조금 있나 저기 예를 들어서 이름 보니까 미드필더 세르지뉴 저 브라질 귀화 선수겠네. 예, 그치? 그렇죠. 세르지뉴. 네, 그거가 2006년생도 2명이나 뽑혔어요. 그 중에 한 명이 바로 이제 지난번에 그 페널티킥 막판에 추가 시간 넣고 이거 우통 갔다가 뒤집다 먹었던 장위동. 예, 그래도 왕이동. 예. 그래도 내가 봐서 중국의 이름 이렇게 익숙한 팀 많은데 장위닝 그다음에 예, 그렇죠. 웨이시아오 공격수는 좀 있어요. 여기는 그래도 얘네 우승하겠는데? 중국 우승이네. 얘네들 진짜 명단을 좀 데려왔네. 중국에 지면 이건 진짜 사퇴하자 근데. 예, 중국은 어쨌건 지금 임시 나 감독 누구랑 얘기하냐, 체제죠. 예, 중국은 임시 감독 체제입니다. 그렇지. 예. 그래서 원래는 뭐 벤투가 가네 누가 가네 뭐 말들은 많았지. 예, 뭐 그 주르제비치 이제 수석 코치가 지금 임시 감독을 하고 있는 거고. 이번에 임시로 오는 거야? 예, 이방코비치 밑에서 일하던 사람이. 예, 그래서 뭐 어떻게 될지는 지켜봐야죠. 자, 그러면 중국 여러분 느낌만 봅시다. 이번 주 이제 개막하니까 중국은 그래도 뭐 우레이나 몇 명은 부상이나 이런 거 못 왔지만 한중일 중에 중국이 그래도 약간 메인급들이 더 온다. 이 정도의 느낌. 오케이. 그렇죠. 좋습니다. 그럼 이제 홍콩 하나 남은 거죠? 예. 홍콩. 은 진짜 메인급들로 나왔습니다. 가장 진심이. 피터의 나라. 네. 피터가 홍콩에서 예. 태어났잖아요. A매치 경기수 보더라도 홍콩이 가장 많잖아요. 예. 여기 그리고 이름이 예, 여기 은근 귀하 선수도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그나마 홍콩에서 빠진 선수 중에 가장 핵심 선수가 바로 이제 에베르통 카마르구거든요. 저 선수가 A매치 19경기 9골 넣었어요. 예, 거기다가 이 선수가 홍콩 리그에서 엄청나게 넣는 선수인데 브라질 선수거든요. 귀한 거예요. 그래서 에베르통이구나. 예, 근데 이 선수 부상이어서 아하. 그래서 이번에 빠진 거예요. 근데 이 선수 정도 제외하고는 그래도 주력들로 많이 나왔다, 홍콩은. 이 대회의 가장 진심인 국가는 홍콩이다. 그러니까 아니 이름들이 제가 나중에 확인해 봐야 되겠지만 예, 뭐 라파엘, 예. 뭐 주닝유, 예. 마트롤 예. 뭐 이런 친구들은 페르난두 아니네. 예. 그러니까 홍콩. 두두. 홍콩은 좀 예. 진심으로 그리고 좀 이렇게 다른 친구들도 이렇게 찾아서 오고 뭐 이런 친구들이 있구나. 예. 진짜 홍콩은 감독도 영국인이에요. 아니 홍콩은 전통적으로 그렇죠. 그랬었는데. 예. 애슐리 웨스트우드라고. 왜요? 우리 김판공 감독님도 홍콩이었는데 예전에. 그럼 홍콩에 지면 진짜 사퇴하자. 홍콩에 지면 진짜 사퇴해야 돼요. 사실 중국 홍콩한테 지면 사퇴해야 돼요. 나 궁금한 게 예. 제가 왜 일본한테 지는 거는 그럴 수 있다라고 치는데 홍콩한테 지면 진짜 사퇴해야죠. 내가 지금 물어보는 게 확인하려고 하는 게 우리가 홍콩에게 역대 전적을 진 적이 있나? 우리가요? 홍콩에게 없지 않을까요? 옛날에 있어. 옛날에 있어요. 29전 예. 22승 5무 2패 마지막 패배가 언제예요? 찾아볼게. 제 기억은 없어요. 1958년. 그러니까 제 기억이 없다니까요. 봐봐요. 제 기억엔 없어요. 진 적이 1958년이니까. 우리가 2번 졌어요. 29번 싸가지고 홍콩하고 2번 졌는데 처음으로 준 게 1950년. 그다음에 1958년. 우리 한국전쟁 이후에 우리 폐허가 된 우리 그때 우리가 1958년이면 펠레가 처음 우승했던 해예요. 월드컵. 예. 그래도 중국하고도 우리가 5연승 중이네. 네. 마지막으로 창사의 비극. 네, 그렇죠. 참사. 예. 창사 슈틸리케 때. 2017년. 예. 그리고 동아시아컵 때 졌었고. 맞아. 어쨌든 중국하고도 우리가 공안증이 깨지긴 했지만 그래도 여전히 38전 23승 13무 2패. 야, 홍콩이랑 똑같네. 중국 자존심 상하겠다. 일본. 과거에는 우리가 많이 근데 우리가 최근에 일본 A매치 그러니까요. 3대0 두 번 졌습니다. 네. 그래도 워낙 예전에도 사실 일본도 우리한테 우리가 일본한테 유난히 강했다는 표현이 예전에 맞죠. 강했지. 이거는 이천수 선수도 얘기를 하더라고요. 옛날 우리는 진짜
일본하고 할 때 축구를 보지 않았다고. 그럼. 예. 그렇게 이제 이 네 팀, 우리나라 포함 네 팀의 선수단의 큰 틀에 이게 선수단의 저 흐름을 좀 봤고, 우리 이제 그러면은 이제 월드컵 가면 이번에 좀 월드컵 방식도 좀 조금 설명드려야 될 것 같아. 예. 그러니까 이게 월드컵이 그동안은 사실은 이런 거지 않습니까? 간단해. 가자 16강으로. 여러분 이것만 기억하면 돼. 우리 가자 16강으로 그게 뭐예요? 항상 그랬죠. 조별리그 통과하자 이거잖아. 예. 그럼 16강 가니까. 근데 여러분들 이제 가자 16강 없어졌습니다. 이제 뭐라고 해야 돼요? 이제는 가자 32강. 가자 32강으로. 네. 그리고 이제 옛날 느낌이 좀 나죠. 옛날 진짜 미국 월드컵 막 이랬을 때 24개국이었을 때 그때 조3위까지 와일드카드 앞에 4개 팀이 조3위로 올라갔던 그런 형태로 그렇지. 지금도 조3위 팀이 와일드카드로 올라갈 수 있죠. 네네. 예. 자, 저게 무슨 얘기냐면 이제 48개로 늘었잖아요. 예.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12개 조로 만들어집니다. 네. 예, 12개 조. 예전에는 이제 8개 조였잖아. 네. 그래서 1, 2위 16개 팀이 16강 바로 갔는데 여러분들 12개 조니까 애매해졌다? 12개 조. 이거 어떻게 해? 12개 조에 1, 2위를 하면은 24팀밖에 안 돼. 네. 24강 할 수는 없어. 아, 이거 어떻게 하지? 그럼 8개를 더 하면 32강이 되잖아. 네. 3위 중에 상위 8개 팀, 잘한 8개 팀을 올려. 그러면 32팀이 되지. 그래서 토너먼트 32강부터 사다리 톱니다, 이제. 그거 기억하세요? 옛날에 그렇게 와일드카드 3위 팀이 갔던 그 월드컵 그럼. 때는 그때 아니 제 말은 1대0, 1대1, 1대1. 예, 그때는 마지막까지 경우의 수가 갔었거든요. 그렇지. 항상. 그렇지. 이제 3위도 그런- 되니까. 예, 이제 우리도 그 시대가 다시 왔습니다. 옛날에. 3위도 갈 수 있지만 물론 3위도 떨어질 수도 있는 거고요. 네. 근데 막 이런데 3위도 갈 수 있는 데에서 만약 조별리그 탈락해. 이건 경질을 하자. 그거는 그치. 근데 어차피 경질이에요. 그건 경질이구나. 그때는 경질이에요. 그때는 필요 없어. 그때는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필요 없다니 사람. 아니 맞잖아요. 그거 48강에서 떨어지면은 그냥 경질이죠. 근데 갑자기 더 생각나는 가는 게 게. 말이 안 되죠. 자, 생각나는 게. 자, 이거 왜 48개로 늘린 거예요? 피파가 쉽게 얘기하면 돈 벌라고. 그죠? 그렇죠. 예. 돈을 어떻게 벌라고 그랬어요, 구체적으로? 뭐 가장 원하는 거는 중국이 와주는 거죠. 그래서 중국 오라고, 니네 오라고, 내가 48개로 늘려줄게. 네. 그래가지고 아시아에도 몇 장 줬죠? 8.5장인가? 네. 말도 안 되지. 아시아에 8.5장을 줬어요. 거기를 못 들어오네. 진짜 미스터리입니다. 예. 야, 이게 진짜 피파 애들 진짜 징하다 할 거야. 징하다 진짜. 근데 저는 이제 우리 홍명보 감독 말이죠. 처음에 말을 좀 잘못 뱉은 게 아닌가 싶어요. 제가 이거 왜 얘기했냐? 네. 이제 조별리그 통과하면 32강이다. 네. 우리 이제 9호를 가자 32강으로 해야 되는데 그 취임 일성으로 대표팀 되면서 뭐라 그랬어요? 목표는 8강. 예, 원정 16강은 우리가 2번이나 가봤다. 이제 원정 8강을 가야 된다. 내가 8강 가려면 옛날로 하면 4강 가야 됩니다. 예. 그치? 옛날로 가면 4강 가야 돼. 왜냐면 조별리그 통과했어. 예. 32강이야. 예. 올라가 16강이야. 예. 올라가 그럼 8강입니다. 예. 근데 이거는 어쩔 수 없어요. 그렇죠. 직접 하셨기 때문에 8강이에요. 원정 8강. 옛날로 하면 4강. 예. 갈 수 있겠죠? 쉽지 않죠. 그 부정적이야 사람이. 전 믿습니다. 우리 국대를. 뭐야 표정이. 가기가 쉽지는 않죠, 진짜. 걱정되는 게 좀 있어요. 예. 저도. 걱정되는 게. 예. 그러니까 어떤 게 좀 걱정되냐면 뭐 저희가 아까 뭐 일진들은 어느 정도 굳어졌고 예. 이제 우리나라 선수들이 국내파들이 더 해가지고 경쟁을 할 거다 이런 구도로 갈 거다라는 말씀 드렸는데 역대적으로 쭉 보면 우리나라 월드컵에 나갔던 명단들 이름들을 보면 그 팀의 이름에 붙는 그 라떼루라고 하죠. 라떼루 최고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와 이런 정도의 명단을 우리가 가질 수 있어? 바이에른 뮌헨 현재 기준으로 뭐 파리, 토트넘, 뭐 마인츠 막 유럽파들이 열 몇 명이에요. 이거 너무 대단한 거야. 그래서 분명히 역대 최고의 명단인데 예. 문제는 현재 기준으로 놓고 보면 예. 대회가 1년 뒤니까 폼들이 완벽한 정상까지는 아니야. 거기에 더해서 좀 걱정이에요. 거기에 더해서 저는 그러니까 조별리그 통과는 예전보다 쉬워졌다라고 생각하거든요. 3위까지 와일드카드로 갈 수 그렇지. 있으니까요. 조별리그 통과는 쉬워졌는데 그때부터 이제 토너먼트가 되게 되고 그때부터는 강팀들이 남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8강까지 가는 게 쉽진 않아요. 전 그러니까 말을 차라리 조별리그 통과. 조별리그 통과로 했으면은 그거는 쉽게 됐겠죠. 그거는. 그렇지 3위만 해도 가니까. 예, 그리고 뭐 16강까지만 가더라도 예전 16강보다 도리어 더 난이도 있게 올라가는 거거든요. 토너먼트를 꺾고 올라가는 거다 보니까. 예, 그 16강이 차라리 박 의원님처럼
지금의 16강은 예전에 8강이랑 같은 거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16강을 노리겠다라고 했어야 되는 건데 그렇지. 8강 후 얘기해가지고 난이도가 더 올라간 건 맞습니다. 예. 물론 뭐 잘 됐으면 좋을 거고 저희도 굉장히 응원할 텐데 예. 이게 지금의 흐름 뭐 선수들의 상황도 좀 그렇고 네.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뭐 제가 항상 얘기해왔으니까 저는 물론 그동안에 홍명보 감독을 지적했던 건 선임되는 과정과 절차에 문제가 있었다는 예. 겁니다. 이건 뭐 전 지금도 분명한데 제 생각은. 근데 이제 이거하고는 별도로 그러면 이제 뭐 오케이 절차 과정이 잘못된 건 오케이. 그러면 실제 감독으로서의 능력은 어때? 이건 다른 논쟁결이잖아요. 저는 그거에 있어서도 그런 뭐 대단히 어떤 그 트렌디하거나 우리가 월드컵에 나오는 그런 이제 이름 있는 감독들 만약에 뭐 잉글랜드 대표팀 오면 튜엘이 이끄는 거 아니에요? 네. 독일 오면 나겔스만이 이끄는 거 아니에요? 이런 감독들하고 놓고 봤을 때 능력치가 우리의 부족함을 채울 만큼의 능력치가 있을까? 조금 회의적입니다. 뭐 그것도 그렇고요. 우리가 어쨌건 조 1위로 통과하지 않는 이상에는 각조 1위를 만날 가능성이 높아져요. 그러네. 그걸 생각을 해야 돼요. 아 그러네. 예. 3위만 무조건 1위를 만나는 거고 그렇지. 와일드카드 2위도 2위도 재수 없으면 예. 2위는 2위나 예. 1위잖아. 그렇죠. 아 그러네. 그런 것까지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토너먼트 올라가게 되면은 예전보다 올라가게 되는 난이도가 더 올라갔다라고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예전 16강과 지금 16강은 다른 거죠, 조금. 아하. 예. 홍명보 감독이 어쨌든 그 8강 얘기는 잘못 얘기한 거긴 하네, 그지? 그 입장에서는. 그거는 생각을 했었어야 돼요. 그럼 내가 이번 실드 한번 칠게요. 낙장 불입. 실드에 왜 갑자기 낙장 불입이 나와요? 예. 낙장 불입. 나중에 딴 말하기 없기 8강 얘기하셨습니다. 낙장 불입.